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소매 판매 발표 후에 이제 그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점에서 경기에 대한 좀 안도감이 생겼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보면 전월 대비해서는 0.02% 정도 감소한 거니까 소비 둔화에 따르는 이제 금리 인하도 가까운 미래에 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기대감까지 이제 보태지면서 러셀 2000이 무려 3.5% 이렇게 올랐고, 다우는 1.85%, S&P 500은 0.64%, 나스닥만 0.2% 정도 오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되는 우리 시장의 수급을 지금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 시총 상위 종목에서 좀 많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수는 상당 부분 좀 밀려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63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1,35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13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843.29포인트, 어제보다 0.8%가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그 플러스 0.2% 정도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뒤이어서 0.4%가 넘을 때까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하락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8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3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1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829.41포인트, 어제보다 1.21%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이제 4거래일째, 오늘은 조금 횡보근면 중에서도 음봉이 좀 깊지만, 이렇게 이제 사거래일째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또 보이면 내일이라도, 그러면 이제 국면 전환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또 음봉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직전 저가인 829.91도 깨고 내려가서 이제는 이제 4월에 형성됐던 그 824포인트, 그거는 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했는데, 이 코스닥도 반등이 만약에 크게 나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상당한 조정이 후에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환율은 3시 30분 현재 1381원, 어제보다 4원이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347억을 순매수했는데, SK 하이닉스는 무려 4,092억을 팔았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지수를 많이 이제 밀어내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전자 347억, 삼성바이오 315억, 셀트리온 324억, 그게 답니다. 시총 상위 중에서.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이제 외국인 315억, 기관도 332억,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324억, 279억.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만 그 양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 기관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매도한, SK 하이닉스도 LG 에너지솔루션도, 현대차도, 기아도 네 종목은 다 양 주체가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삼청산 제약,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 샀어요. 에코프로 BM은 38억을 순매수했고, 알테오센은 281억을, 에코프로는 27억을, 삼청산 계약은 35억을 이렇게 순매수했는데, 반면에 이제 기관의 경우는 에코프로 BM은 47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만 37억을 샀고, 알테오센 20억 샀고, HLB 31억 샀고, 오히려 이제 삼천당은 145억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도 주가가 이제 그 오후에 많이 밀리니까 다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굳이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피팅이라고 우리가 뭐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선기자재 쪽에도 좀 들어가고, 그런 일부 종목들이 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대왕고래, 이 부분의 시추 부분에도 좀 들어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메인은 이제 조선하고 조선기자재죠. 근데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수주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도크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반사의 이익을 본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배를 만들려면 이제 도크가 있어야, 도크 꽉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과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MRO 이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조선 기자재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대표주,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뭐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 트레이더 일종의,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이제 뭐 바이오 중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 흔히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 여태까지 화장품 아니라 약간 미용 바이오에 관련되는 화장품이 요새 이제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만 관련이라든지 유전자 치료 등 뭐 이렇게 각각 나름대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바이오 제약들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게 이제 뭐 대체적으로 큰 움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을 찾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뉴욕 시장과 우리 시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이 그랬다고 해도 우리 시장에서 뭘 어떻게 그거를 참고해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한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같은 때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결국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위축이 되면,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데서 위축이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기서 깨지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하는 거를 이제 오늘 다시 확인해 본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트럼프가 11월 대선에 승리를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깜빡깜빡한다. 나이도 많고, 깜빡깜빡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피격 이후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건 이제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그건 이제 나오지도 않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그 당선이 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괜히 바이든 밀어내고 나와봤자 그 사람은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참 재밌죠? 순간적으로 민주당에서 그 얘기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이제 반증해 주는 건데,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튀어나온 게, 그 트럼프가 지목한 부통령 러닝메이트 JD 벤스, 그 성향을 놓고 이제 이게 어떠냐를 가지고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시장에 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 1984년생입니다. 예. 저희 애보다 더 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하이오 뭐 출생인데, 원래 이제 풀네임이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인데, 워낙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하도 뉴스에 나와서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뭐 진짜 자수성가해서 벤처 캐피탈 기업가로도 성공했고, 그래서 뭐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자서전이 있는데 그게 넷플릭스에 영화도 있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좀 찾아볼까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제이디 벤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2022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제이디 벤스가 언젠가 과거에 그 구글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 기술주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구글이 모든 정보를 독점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독점 관련해서 구글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지만 나스닥 쪽의 주요 기술주들이 흔들거리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알지만 정치인 발언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그대로 믿으면 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상황에 부딪혀서 이렇게 될 때 사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기술주 전부 죽이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제로 닥치게 되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이제 금투세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이제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과거에 그 제이디 벤스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거 기술주의는 되게 나쁘다. 그런데 뭐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지나봐야 아는데. 근데 어쨌든 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부통령 후보인 사람의 성향까지 이렇게 파악해야 되냐 이러면서 좀 뭐 푸념이랄까 자괴감이랄까 뭐 이런 거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뭐 상당히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또 나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뭐 미국의 부통령 후보니까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이죠.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뭐 주식 투자하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세상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뭐 알아둔다. 그러면 좋잖아요. 뭐 그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미국 부터는 이건 뭐 경제적 속국이나 뭐 속국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뭐 미국이 워낙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그 제이드 벤스 성향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외신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그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계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맨하튼 프로젝트니까 과거에 냉전 시대 때는 여기서 뭐 핵무기 개발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이게 기술주하고는 이게 상관없다. 맨날 뭐 이제 평원에서 그 석유만 캔다.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쉽게, 또 지금이 과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보다는 좀 약간 전통적 에너지라든지 또 그 청정 에너지에 그 힘쏟는 거를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기술주를 이렇게
밀어내고 뭐 그 전통적인 고전적인 산업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의 배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다만 오늘 또 한 얘기가 인터뷰에서 그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 대한 그 추가 시추, 기름도 더 파내고 가스도 더 파내고, 그래서 이제 기름값을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것도 이제 꼭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있지만, 그게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는 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좀 설명한 거를 좀 보내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게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IRA,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을 없애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기차니 뭐 지원받고 이런 거 이제 상당히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많이 진출했잖아요. 그거 이제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완벽하게 또 뒤집어 엎진 않지만 상당한 타격은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준에 대해서 그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근데 말은 되는 발언입니다. 말은 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9월에 그 금리 인하가 개시되는 게 11월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안감도 좀 생기고 등등,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그런 디렉션에서, 그런 방향에서 봐야 되고 한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 정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진짜 출범하면 뭘 내놓을지도 지금 이제 뭐 막 얘기되고 있는 거니까 정확치도 않은 거고, 또 과거와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정책들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를 정확히 예측하는 거는 사실 지금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장이 좀 되게 불안정한 느낌이 들죠. 그냥 거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죠. 지금 뭐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도 아니고, 미국에, 그것도 당선된 것도 아니고, 당선 확률이 높아진 그 대통령과 또, 러닝메이트로 된 부통령 후보의 성향이나 과거에 뭐 말한 거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뭐라고 생각되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장을 좀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건 아니건 우리 시장도 이걸 계기로 조금 변화를 틀려고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바이든 트럼프 회견 이후에서부터 움직이다가 피습 사건 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장에서 그런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하여튼 바뀌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등소평이 했던 말대로 뭐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쥐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는데 더 시간을 주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건너온 뉴스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첫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존의 수급 라인이 좋아요. 기존의 수급 라인이 좋고, 그 업태도 뭐 앞으로 뭐 전망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수급 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소 흔들려도 우리가 얘기한 매매 원칙에 의해서 그 10일 이평을 꺾고 내려가지 않는 한, 이런 종목은 그냥 홀딩해서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 새로운 수급 라인을 만들어간,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새.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어제 드리고 많이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 가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들어 가는 건 좋은데, 만들어
가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헛다리 짚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급이 안 따라붙는 거예요. 수급이 안 따라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빨리 하차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 때는 그냥 매수가고 뭐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파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초부터 꺾였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꺾여 내려가는 거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사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째 시도를 하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 기간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피해 쓰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새로운 수급 라인을 만들려고,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의 기조가 바뀌나 보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러면서 새로운 수급 라인을 만들어 가려고 막 시도하는데, 성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에 멈춰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워칭해야 돼요. 방법이었어요. 워칭. 그런데 뭐 좀 그래도 난 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보초병 정도 내보내는 거, 그 정도에서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요새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들, 정통적인 거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아직 택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하루 이틀 오르다 만 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거 잘하면 만들어질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하는 거는 조금 2, 3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붙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더 관찰하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시급해요. 미국에서 오는 뉴스는 그냥 뉴스대로 들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 어려운 시장에, 지금 어렵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새양지, 큰지는 아니라도 새양지라도 잡습니다. 그래야 그거를 꼭 지켜나가시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끝내고 내일 또 잠깐 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